재판부는 저와 학부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불처분 결정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사건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보통은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교육처분 등 조치를 받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대체로 그 결과에 납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아동보호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나 국공립교사 같은 신분을 가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호사건이라도 일반적인 교육 처분이 나오게 되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불처분 조치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에서 불문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 내 학대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미 수사가 다 끝나고 검찰에서는 가정 내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직업을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징계 등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직업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특별히 2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종결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은 자신은 가정법원에서 꼭 불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 직업이 공무원은 아니셨는데 재직 중인 직장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선 온갖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이루어져서 평판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직을 할 때 이런 작은 티끌 하나가 문제가 되면 면접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난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익숙하게 하던 업무랑은 살짝 결이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때 법에 명시된 징계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영구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명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시된 징계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업계 분위기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가지고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사건을 맡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아동보호사건 제도의 취지는 보호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취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부모에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 처분을 부모가 이미 수행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처분이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유명한 가족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왜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교육처분을 두려워하시는지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 세간에 알려진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아버님의 직업군이 철저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직 시즌인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될까 걱정하신 나머지 아버님이 이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도 진심으로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학부모와 저는 소년법정으로 입장하여 재판부와 대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제가 제출한 의견서는 다 읽어보았다면서 저와 학부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호 처분으로 인해 부모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재판부가 첫 질문으로 건드렸거든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신분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혼자만의 불안감 때문에 처분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행위자석에 앉아있던 아버님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어머님 모두 표정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불처분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재판부가 학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아이가 심하게 맞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마 아버지가 괴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보고 이게 비록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지만 엄하게 처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학부모
피고모께서 상담이나 가족 간 여행 등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자료나 탄원서 등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내신 것도 봤습니다만은 사건에 비추어서 이러한 자료들은 재판부 마음을 돌리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피해 아동의 간절한 탄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보고 피해 아동인 아들이 걱정하여 낸 탄원서를 보고 학부모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불처분 결정합니다. 법원을 나오는 아버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님 손을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학교 다녀오면 이제 아빠 직장 걱정 없다고 아들 덕이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때 아버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여러 가지 요령보다 자식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편지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어른인 학부모와 저를 부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보호사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보호사건 처분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재량껏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마음이 움직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준비를 하는 행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준비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내는 것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